다음은 bias variance trade-off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티메이터들을 여러 개 구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에스티메이터가 최선이냐 뭐 이런 것을 이제 판정을 해야 될 텐데 그를 위해서는 이제 에스티메이터들을 이밸류에이트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죠. 아래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가정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분포로부터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이런 가우시안 분포로부터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우시안 분포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뮤하고 시그마 스퀘어, 그죠? 그런데 이제 이 평균 위치, 센터의 위치가 뮤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넓이가 이제 그 시그마 스퀘어가 될 텐데요.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그마 스퀘어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모두 동일한 어떤 특정한 값이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아래 그림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의 세타, 즉 우리가 추정해야 되는 이 파라미터는 센터 위치 뮤 하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세타 헷이다라고 하는 이런 에스티메이터를 통해서 이 세타를 추정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에 대해서 가우시안으로 모델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아래처럼 네 가지 서로 다른 위치에 가우시안이 놓여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첫 번째 위치 한번 가정해 보면 이런 가우시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세타 헷이 되겠죠. 결국은 이제 요 가운데 중심점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세타 헷의 1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타 헷의 2, 세타 헷의 3, 세타 헷의 4 이렇게 이제 그 부를 수 있고요. 그럼 당연히 요 그림을 보면 직관적으로 이제 요 세 번째 것, 그죠? 요 세타 헷의 세 번째 것이 가장 무난한 어떤 그 추정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서로 다른 에스티메이터를 평가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두 가지의 개념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비단 그 에스티메이터에만 적용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에스티메이터의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아래쪽에 빨간 X표로 표현되어 있는 이 데이터가 우리 지금 현재 논의 입장에서는 요 하나하나가 에스티메이터의 위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에스티메이터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참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를 여기에 타겟 밸류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줘 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세타 진실의 참값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세타 헷의 1부터 뭐 쭉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게 세타 헷의 1, 뭐 이게 세타 헷의 뭐 15, 뭐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찰값은 하나하나의 에스티메이터의 위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전에 했듯이 이제 이런 데이터의 분포를 우리는 가우시안으로 만약에 나타내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그 분포가 있을 거고요. 우리의 논의에서는 에스티메이터들의 분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여기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위에다 씌워놨는데요. 어쨌든 뭐 가우시안으로 가정하건 아니건 간에 이런 그 측정된 값들의 평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균이 여기에 이제 위치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mean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바이어스는 무엇이냐면 이 진실, 즉 true value 또는 타겟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관찰을 해서 뭐 에스티메이터들을 이제 쭉 표현을 해놨는데 그 에스티메이터의 평균적인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거리, 그것을 우리는 바이어스라고 보통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 inaccuracy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 bias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할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에스티메이션을 여러 번 하면 에스티메이터가 여러 개 있겠고요. 그 여러 개의 위치가 있을 텐데 그것의 평균적인 위치가 있을 거예요. 그것하고 진실 사이의 거리, 그것이 바이어스라고 정의됩니다. 반면에 이제 여러 개의 에스티메이터들이 이렇게 쭉 퍼져 있잖아요. 아래 그림에도 그것의 분산, variance가 있을 텐데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 표현을 해놨고요. 다른 이름으로는 뭐 imprecision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다 또는 뭐 accurate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variance가 있다 또는 뭐 precise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뭐 다른 문맥에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스티메이터들에 대해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 그림과 유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빨간 X표로 표현된 것이 하나하나의 에스티메이터의 위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타 햇의 i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 그것의 mean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떤 진실, true value, 세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적인 에스티메이터의 위치하고 진실 사이의 거리, 그것이 바이어스이고, 그 다음에 이 에스티메이터들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이것이 varia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에스티메이터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제 바이어스도 없고 그 다음에 베리언스도 없는 이것이 되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 현실적으로는 바이어스나 베리언스가 추정에서 언제나 이제 결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한번 보면 바이어스는 아까 정의한 바와 같이 에스티메이터의 평균적인 위치와 true value, 타겟과의 어떤 거리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타를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는 실제로는 잴 수 없는 값이에요. 그죠? 요 앞에 있는 요것 에스티메이터의 평균은 잴 수 있죠.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란 이제 이론적인 그런 개념에 해당을 합니다. 자, 반면에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에스티메이터를 여러 개로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평균 내고 뭐 하면은 이제 우리 통계적으로 정의되는 이런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 식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정의된다라는 것이고 베스트 에스티메이터는 어떤 것이겠어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바이어스도 없고 베리언스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둘 사이에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게 되고요.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approximation, generalization trade-off 또는 bias variance trade-off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언제나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써서 한번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의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직관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종류의 이그젬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그젬플은 이제 총으로 관역을 쏘는 그런 사례가 되고요. 네 발의 총알을 발사했을 때 이제 관역의 어디에 이 총알이 이제 맞았느냐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일차원 데이터이고요. 여기에 까만색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고 그 데이터 포인트들의 평균을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어요. 반면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true value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표현을 해놓은 그런 이그젬플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다이내믹한 그런 상황입니다. 좀 동적으로 변하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예를 들면 이게 뭐 타임촉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관찰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조금씩 다른 그런 이그젬플들 그리고 네 가지 케이스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바이어스라는 텀 이게 어떤 의미였죠?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에스티메이터들 이렇게 있고 그것의 평균적인 위치하고 진실 사이의 거리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딱 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총알들이 있고요. 이게 바이어스가 있죠. 평균적인 위치 생각해 보면 그리고 관역의 중심을 생각해 보면 이제 괴리가 있고요. 두 번째도 이제 진실과 평균적인 위치 사이에 괴리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경우에는 바이어스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경우에 보면 이제 평균을 냈을 때 총알의 위치 요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이어스가 이제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랑 연관되어 있는 이름이 이제 accuracy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inaccurate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biased 또는 inaccurate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번째 가장 완벽한 경우고 unbiased, accurate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accurate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inaccurate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예를 들면 총 입장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네 발 쏘면 이게 큐리타다라고 좀 보긴 어렵잖아요. 평균적인 위치는 정중앙이긴 하지만 이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견지로 반면에 이제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이제 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커브의 경우에 만약에 평균이 그 참값하고 일치하니까 이걸 뭐 애큐리트하다고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애큐리트하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애매한 경우가 이 두 번째 경우고요. 자, 그다음에 variance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면 이제 variance가 낮은 사례가 이렇게 첫 번째, 네 번째 사례입니다. 즉 여기 보시면 총알이 이렇게 몰려 있죠.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그젬플들이 이렇게 몰려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찰값이 이렇게 잔잔합니다. 그래서 variance가 작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variance가 큼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recision이라고 하는 텀도 사용이 돼서 첫 번째, 네 번째는 precise, 두 번째, 세 번째는 imprecis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히 요 세 번째 경우에 이런 그 다이내믹한 이런 behavior 같은 경우에 stable이라고 하는 용어도 종종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잔잔한 이 두 가지는 stable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동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경우는 unstable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대로 bias variance trade-off 또는 bias variance dilemma, 이것이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이제 우리가 언제나 겪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복습에 해당을 합니다. 모델 컴플렉시티를 올려줌에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선 모델이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지니까 바이어스는 줄어들 겁니다. 즉 데이터에 대한 피팅은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어떤 데이터, 어떤 상황에는 잘 되고 어떤 상황에는 안 되고 이런 그 variance가 좀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낮추게 되면 반대의 이제 그 양상을 우리가 관찰하게 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모델의 컴플렉시티에 의한 바이어스와 variance의 트레이드오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 variance 트레이드오프는 이제 대부분의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연구가 되어 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임무 중에 하나는 최적의 모델 컴플렉시티를 찾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어스가 있다 이런 상황이 감지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언더피팅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우리 기억을 합니까? 옵티마이저를 조금 개선을 하거나 뭐 트레이닝을 좀 오래 시켜보거나 아니면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올려보거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될 거고요. 자, 반면에 variance가 있다, 즉 오버피팅 상황이다. 모델이 너무 파워풀해서 데이터에 있는 시그널뿐만 아니라 노이즈까지 같이 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우리 학습을 했죠. 레귤러리제이션 또는 데이터를 더 넣는 이런 솔루션을 고려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민거리이죠. 자, 이런 뭐 사례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2 곱하기 sin 1.5x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거기에 이런 가우시안 노이즈를 섞은 것이 이제 A번 플롯에 나와 있는 이런 데이터의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더 1, 3, 5 이렇게 세 종류의 다른 폴리노미얼을 써서 피팅을 시도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모델 컴플렉스가 너무 낮으면 이제 이쪽에 바이어스가 관찰이 될 거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베리언스가 조금 크게 됨을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오더 1인 경우에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오더 1, 즉 이런 라인을 여러 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의 라인을 여기 하늘색 직선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그것의 평균적인 그 직선을 우리가 G바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G바하고 이 옆에 있는 이 F 진실 사이의 괴리, 이것을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반면에 이제 오더 5짜리는 조금 과적합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리언스가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직전 이그젬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여기에 x축은 폴리노미얼 오더 1차, 3차, 5차이고요. 당연히 이 오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variance가 커지게 되고, 너무 지나치게 작다라고 하면 바이어스가 커지게 되고, 그 둘을 이제 같이 고려한 것이 요 out of sample error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에러를 최소로 만드는, 그렇죠? 이렇게 에러가 있다면 이런 최적의 오더를 찾는 것, 이것이 머신러닝의 중요한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냐면 최대한 간단한 모델을 써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견지로 이제 제안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non-linear transform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것을 태우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도 역시 하이퍼플레인, 즉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의 컴플렉시티는 낮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non-linear 트랜스포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꽤 복잡한 그런 양상의 바운더리도 우리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쨌든 그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런 가정은 간단한 모델이 제너럴리제이션 측면에서 좋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그 이제 뭐 문맥에서 훌륭한 말들을 남겼는데요. 예를 들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간단히 할 수 없을 만큼 간단히 해라.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기계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불필요한 부품은 빼는 거죠. 근데 이제 만들어진 거에서 뭐 부품 하나라도 빼면 이제 동작하지 않는, 그만큼 아주 진짜 최대한 심플리파이 해라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중세 시대에 윌리엄 오브 오캄이라는 분이 있어서 뭐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어떤 엔티티가 곱해져서는 안 된다. 즉, 뭐 불필요한 연산, 뭐 불필요한 복잡도 같은 거는 이제 멀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같은 두 분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카메 레이저라고도 불리는 개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정확히 같은 어떤 예측을 하는 이론들이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게 나은지 판정할 때 쓸 수 있는 어떤 원칙 같은 건데, 이제 간단한 것이 보통은 더 낫다. 이런 그 오캄스 레이저도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머신러닝을 보면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음성, 영상, 뭐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모델을 사용하고 non-linear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걸 하는 것도 이제 여전히 유용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아주 복잡한 그런 컴플렉스를 갖는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일단은 피팅을 잘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리제이션을 위해서 레귤러리제이션,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이런 방법도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무조건 간단한 모델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피팅을 위해서 충분히 복잡한 모델, 라지 모델을 쓰되 이제 당연히 제너럴리제이션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레귤러리제이션과 빅데이터 같은 것을 활용하고 결국은 이제 모델의 이펙티브한 커패시티는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널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라고 보면 이제 아까 간략화된 이그젬플에서 나온 플롯으로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모델의 컴플렉시티가 늘어나게 되면 바이어스는 줄어들게 되지만 베리언스는 늘어나게 되고요. 바이어스를 다른 견지로 생각해 보면 모델링 되지 않는 데이터 양이라고 여기 표현을 해놨고, 베리언스를 다른 표현으로 보면 모델링 되는 노이즈의 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델 컴플렉시티에 의해서 바이어스하고 베리언스가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둘이 결합돼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아웃 오브 샘플 에러, 이 아웃이 되기 때문에 최적의 아웃 오브 샘플 에러를 우리는 이제 주는 그런 모델의 컴플렉시티, 즉 최적의 모델을 찾는 이런 것이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함을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랫에서 오버피팅이 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폴리노미얼 오더를 아주 높이면 이제 데이터를 완벽하게 피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의 경우에 이렇게 해당을 하고요. 반면에 모델이 너무 간단하면 언더피팅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적절한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언제나 찾아주게 되는 거죠.